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을 비롯한 용산의 개발 사업과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주말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금 용산 부동산 민심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는 예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미리 뭐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찬성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을 가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공론화된 지난 15일 이후로 부동산 통계에서는 이 용산구와 종로구 아파트 매물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뭐 지금은 이제 매물이 많은 시기는 아니어서 작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가 큰 통계적인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5일 정도 통계만 보게 되면은 매물이 조금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용산구만 감소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 날부터는 매물이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용산에만 집중된 문제로 보겠습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에 현재 한강로 일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 맨션 특별계획의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이 개발계획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가장 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제 두 구역일 텐데요. 이제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좀 낙후된 도심들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삼각맨션 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구역이 한강로 158번지이기 때문에 한강로 158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맨션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아직까지 뭐 추진이 단계나 조합까지 형성된 건 아니고요. 완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기로 계획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꽤 오래되긴 했지만 투자층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점유를 한 상태이고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럴듯한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고요. 반면 이제 한강로 1가 이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158번지 특별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 단계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단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다 할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추진 탄력이 있어서 쭉 진행이 된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거래도 많지 않고 개발에 대한 좀 이렇게 탄력, 동력이 좀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인 상태에서 지금 이전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좀 추진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 중에서는 이것이 개발이 또 억제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라고 하면은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매물이 거둬들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다 아니다를 지금 조합원들이라든지 소유주 분들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개발이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저께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구역이 개발하는 데는 불이익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이후에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호가를 낮춘 매도 문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나타난 현상인가요? 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묶이게 되면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추진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묶은 이후에는 더 매수 문의가 좀 뚝 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단은 이걸 팔고 나가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선인이 규제는 없다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미 용산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된 만큼 인근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무산이나 변경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진짜 말대로 규제는 더 이상 없을까요?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일단은 다른 쪽 규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한 규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요. 이미 이 용산역부터 상강지 이 일대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심한 규제를 나올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개발을 할 때 뭐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인데 이미 업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청와대 때문에 이제 고도 제한이 걸린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종로구 청와대 부지에서도 이게 청와대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렸던 것이 아니라 북악산이나 인왕산이나 경복궁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기에 그 고도 제한을 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국방시설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에 대한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합참이라든지 국방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규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규제는 저도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것들 때문에 여기가 뭐 고층이 올라갈 것이 고층이 못 올라가거나 개발이 될 것이 개발이 안 되거나 이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미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 목적상 뭔가 더 센 규제가 들어오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청와대 부지에서 보안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 정도는 국방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는 국방부 시설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 부동산 가치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이 긍정적 요소도 있고 아마 우려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한번 짚어주실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방부나 합창이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과는 좀 떨어져 있는 입지였었고요. 주변 자체가 이미 용산 공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금이 좀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의 개발이 진도를 나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이라서 이 이제 집무실 위치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재개발도 동부 이천동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과는 거의 무관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가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써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정돈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1호선 지상철 라인이라든지 경의중앙선 지상철 라인 주변은 쓰레기도 많이 적재가 되어 있고 정돈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출퇴근을 하는 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오히려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이 정돈되게 되면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지 이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미군 부대 이전 계획이요. 네. 굉장히 예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2017년도에 꽤 많이 이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단순히 오늘부터는 한국이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 사항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봐야 되고 그 건물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이런 그 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그동안 좀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버린 것들도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인수인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들이 아마 1, 2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만 다 철거가 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용산 공원은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7년 정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개발할 예정일 텐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부터 먼저 좀 정돈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선적으로 오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 마스터 플랜보다는 1, 2년 정도는 조금 더 땡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 2년 땡겨지고 용산 개발 계획도 진행이 되게 되면 게다가 여기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게 되면 오히려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 쪽으로 더 무게를 싣는 건가요? 소장님의 경우에는? 근데 당분간은 크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뭐 활성화되거나 그러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이미 시세가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싼 적은 없었어요. 늘 강남이 1등이고 용산구가 2등이었었거든요. 네. 여기는 분양가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단기간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 매물 자체도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있는 것들은 외부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이제 환경이 될 테니까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면은 부동산 프리미엄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용산에 대한 관심도 쏠리지만 이 청와대 자리가 인 종로구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청운동, 통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나가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나가면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곳 부동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주변에 저는 이제 그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서 17년 동안 그 근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 부동산 시세도 잘 알고 있는데 음. 거기도 원래 싼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 많았거든요. 주거보다는 이제 토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지금도 평당 7천에서 1억 정도 사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비싼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싼 지역을 뛰어넘는 사업성이 높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악산이나 인왕산, 경복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리고 개발이 좀 억제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마 거기는 이제 대규모 개발들보다는 그렇게 부분 개발 형태로만 아마 진도가 나갈 예정이라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크게 작은 형태를 내기 때문에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예전에 청와대 때문에 조금 올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영향들이 있는데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